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이 부동산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 중구 같은 경우에는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이 중구 0.16포인트로 상승률이 서울에서는 가장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북구 0.04, 그리고 도봉구 0.04. 자, 그래서 지금 그 도봉구와 지금 중구 순으로 이렇게 지금 그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구로구도 0.1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거래도 침체되고, 그 다음에 호가도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최근의 흐름이 좀 이상기류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자, 늘어나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가격이 상승 전환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섣불리 생각하시고 자, 움직이다 보면 여러분들 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좀 신중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 9억 원 이하 주택 구축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구축 아파트 위주로 오름세가 이어진 가운데 급매물이 소진된 강남이 상승 전환됐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서울 9억 원 이하 자, 구축 아파트가 움직이더라. 자, 그래서 이제 중구는 또 이제 중구가 가장 많이 올랐죠. 자, 중구 같은 경우에는 0.16포인트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슈가 뭐냐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신당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올랐고, 또 이제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구로 두산이라든가 또는 그 온수 힐스테이트 등 이런 아파트들 지금 상승을 했고, 종로구는 경희궁 아침 2단지, 3단지, 4단지가 소폭 상승을 했다. 서대문 같은 경우에도 뭐 북가자동이 이제 그 좀 상승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고덕그라시움. 자, 명일동에는 3위 끓인 2차, 그래서 재건축 추진 단지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개포동 주공 고층 6단지가, 그다음에 이제 압구정동 신현대, 대치동 한보 그 미도 맨션 2차 등이 소폭 가격이 상승을 했다. 지금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 평촌, 분당, 일산, 동탄, 김포, 한강, 신도시 순으로 가격이 올랐고요. 일단은 소폭 지금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산 같은 경우에는 0.13, 남양주 0.12, 광명 0.1%, 의왕시 0.08, 인천 0.07, 고양 0.07, 화성 0.07, 프로 순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자, 경기도 웬만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더라. 자, 그리고 이제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마이너스 0.13%, 과천 푸르지오 서밋 입주 여파로 원문동 레미안슈르 3단지가 지금 1,000만 원 정도 하향 조정됐다. 그래서 경기도의 웬만한 지역들은 지금 상승을 했는데, 과천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 여파로 좀 조정받고 있다. 자,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뭐 전세시장,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링크를 제가 유튜브 그 내용 적는란이 있거든요. 거기다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기사 원문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동산 114, 그 수석 연구원님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여기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중저가 아파트의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서울 외곽 수도권에서 덜 올랐던 지역을 위주로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제가 예전에 그랬죠. 서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서울 다른 경기나 인천권에 비해서 상승률이 지금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도 일부 인기 지역 순에 따라서 그 차등으로 상승률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들만 이 분양이 많았잖아요. 그 분양 효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청약 경쟁률도 높았고 가격 상승률도 가팔랐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서울이라는 지역과 비교했을 때에는 그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요. 특히 구축이 굉장히 소외된 감이 있었지만, 입지가 좋은 구축 같은 경우에는, 자, 입지가 좋은 구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6억 원 이하의
그 주택시장 비규제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뭐 서울의 강남 아파트 가격이 뭐 2억 떨어졌다 3억 떨어졌다 막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입하는 지역이 강남이라는 지역도 아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한 5년 전에 5억에서 뭐 8억 정도 하던 그 강남 아파트가 지금은 뭐 20억 전후로 많이 올랐거든요. 자, 그리고 또 25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도 분명히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2억, 3억 정도 조정된다고 해서 큰일 날 일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실거주할 수 있는 집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 인천이나 경기권을 살펴보게 되면. 자, 물론 경기권에서도 뭐 분당이나 과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지만, 자,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더 많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입지가 좋은 좀 구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비규제 지역이면서 6억 원 이하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실거주를 하시는데 자 직주 근접이라든가 아이들 교육상 학군들을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투자 목적도 좀 가미가 돼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런 지역에 있는 그 이런 조건들에 갖춘 아파트 단지들을 주택들을 여러분들께서 일단 내 집 마련하시는 데 대해서는 크게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항상 영상 찍었던 거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드렸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상이 이렇게 뉴스에만 보더라도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욕심을 낸다 그러면 뭐 도로든 철도망이든 예, 개발 계획들이 있고 또 주변에 일자리가 예, 생기거나 또는 도로나 철도가 생기면서 이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이 그러니까 용이한 지역으로 변모가 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위에 조건들을 조금 따져가지고 매입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그 수도권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상승폭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지역별로 국지적으로 이제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 이제 그 전세가율도 이제 달라질 텐데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지역에 그 해당 지역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예, 지금 좀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하락세에 멈춘 서울 아파트 값. 그래서 오늘따라 이렇게 뉴스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코로나19 세일은 끝났나? 자, 그래서 이제 서울 아파트 값 10주 만에 보합세로 전환됐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더 붙을 건지 그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남 하락폭 줄고 강북 중저가 단지 상승했다. 자, 강남 아파트하고 강북 아파트는 또 틀려요. 그리고 강북 아파트 중에서도 뭐 마영성 같은 경우나 광진구 같은 경우, 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강북이라는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그 강북 3구하고 마영성 지역은 또 가격 상승률이 또 다르거든요. 자, 그랬을 때 너무 여러분들께서 평균적으로 보실 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강북 3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강남구보다 또는 마영성 지역보다 상승률이 굉장히 더 적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시각을 좀 달리 봐야 되는 그 지역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강북에 지금 여기서도 나오죠. 포인트가 중저가 단지입니다. 중저가 단지.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유튜브로 올렸죠. 자, 강북에 있는 아파트. 지금 그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 왜 매매를 하려고 하냐. 또는 이제 매매시키고 왜 상위 지역으로 자꾸 가게끔 만들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으셨대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영끌까지 하면서까지 또는 우리 그 대출, 예, 받아가지고 자 여러분들의 생활이 좀 생활 자금이 조금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지면서까지 지금 고가주택 라인 쪽으로 옮기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규제도 지금 고가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보셨다시피 지금 9억 원 이하 주택 시장과 특히나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하의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수석 연구원도 그런 지역들이 이제
지금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자, 포인트가 그쪽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서울도 강북 상구라고 하면, 자, 규제는 같이 받고 있지만 가격대가 틀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 앞으로 그 강남이나 마영성 지역이 많이 오른 만큼 조금 더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강북이나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 왜 우리 아파트 가격은 안 오르지? 자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좀 나왔거든요.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지금 한국감정원은 지금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또 이런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매매 시장 안정화, 기준금리 인하, 자 전세 물량 부족 영향 등으로 역세권이나 자, 학군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고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됐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마포구는 학군 수요 많은 염리, 창전동 위주로, 용산구는 이천동, 도원동, 그 다음에 강북구는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자, 노원구 역시 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거 단지를 선정할 때, 자, 역세권, 불변의 법칙이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역세권 가장 선호하는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있으면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따져야 될 게 학세권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자, 특히나 지금 뭐 지하철이 가까운 아파트 단지냐, 학교가 조금 잘 되어 있는 단지냐. 자, 그랬을 때 요즘에는요, 자, 역세권 선호도보다도 아이들 교육상 이런 지금 조금 내가 조금 불편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뭐 학교를 멀리 다니거나 큰 길가를 건너 다니는 거나 이런 거 지금 원하는 부모님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학세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옛날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를 낳아봐야 뭐 한 명, 두 명 대부분인데 지금 귀하게 자라고 있잖아요. 귀하게 키우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학세권도 굉장히 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강남 사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물 부족이 현상이 지속됐다. 그래서 이제 송파구, 잠실, 가락, 신천 인기 대단지 위주로 전세값 올랐고요. 또 서초구, 지금 잠원동, 서초동 위주로 또 강남구 같은 경우는 대치, 수서동, 역세권 위주로 자 상승을 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한국감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잠깐 또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보유세가 6월 1일 지나감에 따라 그 급매물이 소진된 15억 원 초과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진정이 됐대요. 자, 그리고 9억 원 이하 중저가 단지는 상승세를 보이며 3월 5주 하락 이후 9주 만에 보합 전환됐다고 이렇게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이야기를 했다. 자, 그래서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객관적인 그 좀 기관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기관들에서 나오는 내용들 좀 여러분들께서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격이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서울시장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누군가 붙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일부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소화되고 있고, 자 호가가 상승하며 하락폭이 축소됐다. 자 그래서 강남 4구 외에도 강서구, 양천구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하락했지만, 자 구로구, 금천구 등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자 중저가 단지가 굉장히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개발 호재가 있다. 뭐 일자리라든가 또는 철도망이라든가 도로망, 자 그런 것들이 있는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이 지금 굉장히 무겁게 가고 있는데, 자 오늘 뉴스 이거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본 거고요. 정말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 거래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국토부에서도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잠실 마이스, 자, 개발 사업 영향으로 잠실동이나 삼성동 일대 부동산 가격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용산 정비창 일대 개발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면서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쪽 일대에 대규모로 이제 개발 계획이 있는데, 자, 차명거래. 그래서 차명거래라고 하면 명의신탁법에도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형제, 자매 또는 이제 아는 지인 또는 선배, 후배, 자, 이런 분들 명의를 사용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위 계약 조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허위 계약 같은 경우에도 조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와 송파구와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 여러분들께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아래 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잠실 그 운동장이잖아요. 또 옆에 쪽이 바로 그 우리 GBC, 그래서 이제 그 삼성동 일대 개발 계획이 있고, 또 이제 그 한전부지 현대 자동차에서 매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국제 업무 단지로 이제 성장을 시킬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대규모로 생기기 때문에 지금도 좋고 지금도 일자리가 많잖아요. 근데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쪽 일대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또 자금이 많으신 분들, 그렇지만 이제 자금이 많은데 지금 사실 세부담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라든가 또는 이제 허위 계약서 또는 이제 다운 계약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성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지금 조사를 좀 강도 높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6년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가 제시한 조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잠실 운동장 일대에 3만 5천석 규모의 야구장과 호텔, 자, 그리고 이제 70층 높이의 업무시설, 그리고 전시장 컨벤션 등이 자, 들어선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제공한 그 조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는 용산, 여의도 또는 지금 잠실 그 일대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주택을 취득하시거나 또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출처 계획서를 좀 성실하게 또 작성을 하셔야 되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조사 기간은 그 6월부터 지금 금번 연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정도 지금 조사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자, 네,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3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그러면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하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고, 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는 수원, 안양, 의왕 등 14곳이고요. 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일 때, 자,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규제가 없는 지역이죠. 6억 원이 이상 넘어가는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을 매입할 때는 자금 조달 항목별로 예금 잔액 증명서, 자,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 증명서, 자, 증빙 자료도 함께 내도록 실거래 관련 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자료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주택을 매입하는데 굉장히 번거스러워졌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까다롭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 하여튼 이 서울에 9억 원 초과되는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좀 까다롭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조사가 들어가니까 좀 성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해부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무엇을? 바로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 사례에 대해서 자, 기획조사에 나섰고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자료관, 조달 금액이 현저히 불일치하는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이 택지 개발지라든가 아니면은 그 재개발, 재건축 또는 그 전매 제한이 풀리는 지역 가면 이 업다운 계약서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절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 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미성년자 거래 좀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증여세를 여러분들께서 좀 내셔야 되고요. 또 제가 지금 중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보다는 그 증여세를 내고서 자녀의 주택 취득을 도와주시는 부모님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증여세 아까워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안 하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편법적으로 이게 자금을 지원하다 보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 뭐 무신고 가산세라든가 또는 이제 그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붙기 때문에 오히려 배꼽보다 배가 더 커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또 요번에 또 강화되는 게 있죠. 바로 법인인데요. 법인이 요즘에 규제가 많이 들어가죠. 자, 법인과 법인 소속 임원 간 거래. 자, 그래서 이제 이 좀 특수한 거래잖아요. 자, 그리고 1인인데 한 사람인데 복수의 법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수법인 거래 등 자, 탈세가 의심되는 법인 매매 거래도 조사 대상이다. 그래서 이제 법인을 한 사람이 여러 개 설립해서 갖고 있다. 좀 이상한 거래들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법인인데 법인 대표자가 또는 임원이 그 법인과의 거래를 좀 했는데 좀 이상하다. 그러면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해당 사업지 일대에서 시장 과열 및 불법 행위 성행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8,000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발표되고 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이뤄진 용산 정비창 일대에 대해서는 이미 실거래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조사 대상은 자금 추적 의심거래를 비롯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차명거래, 즉 명의신탁이죠. 이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그 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법을 간과하시다 보면은 자, 예전과는 다르게 이 명의신탁에 대한 부분, 차명거래에 대한 거를 지금 잡아내려고 지금 이 조사들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전에 거래한 것으로 꾸며서 날짜를 속인 거죠. 허위계약서죠. 자, 허위신고 의심거래 등 자, 이런 것들도 잡아내겠고, 자, 한강로 1가부터 3가동까지, 그 다음에 이천동 원으로 1가부터 4가동 등을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역시나 3개월 동안 조사가 실시가 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국토부 토지정책관님께서 이런 말씀,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말을 했는데요. 자, 잠실 마이스 개발 산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 등 최근 서울 지역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라서 시장이 과열이 되고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 향후에도 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앞서서 봤던 뉴스들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의 주택 가격이 막 움직인다고 해서 또 강남에 있는 금매 물건들 그다음에 이제 뭐 세금 기준일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또 이제 주택 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보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자금 출처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자녀 명의로 이제 주택을 취득해주고 싶은데 자, 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 그냥 자금을 지원해줬다.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 한국감정원과 국세청, 국토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자, 이에 맞춰서 움직이시고 좀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차명결례라든가 허위계약서라든가 분양권 다운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양이라는 건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이런 내용들 국토부에서 자료가 나오게 되면 살펴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자 몰랐다면 이제부터 좀 알고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자 내일 주말인데요. 내일도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시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